안녕하세요. 양원석의 복지생각입니다. 장봉 해리먼의 커뮤니티 케어 자료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2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범주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 우선 도움을 제공하면서도 성장과 발전을 지향해야 하는 면이 있고, 그리고 고립되고 단절된 지역사회 생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하나는 당사자의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살아갈 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생태체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의도적 지원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신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적으셨을까 생각해 보면, 사람이 잘 살려면은 개인의 역량도 필요하고, 하지만 지역사회와의 생활도 중요한데 이 부분이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의도적 지원이라고 쓰신 거 아닐까 싶어요. 사회사업은 생태체계의 공생성을 살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 지역사회와의 생활이 되도록 하는 거는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고 하는 그 선택이 개념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봄의 내용과 정도는 다르지만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케어를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옹호 대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안내, 관계와 어울림, 지역사회 이용, 건강 돌봄, 직업, 낮시간 활동. 일단 이 책에서는 이렇게 6가지 정도를 개괄적으로 정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보편적 삶, 보통의 삶이 되려면 누가 누구를 또는 누구와 어디서 이 내용들까지 이 소프트웨어로 들어가야 그래야지 보편적 삶에 가까워지고요.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은 이거는 보편적 삶에서 오히려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누구와 어디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뒤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계와 어울림입니다. 탈시설 자립선택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타인의 관여를 간섭과 침해로 여기는 극단에 빠지게 된다. 타인의 관여가 간섭과 침해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타인과의 상호작용 자체를 아예 간섭과 침해로 여겨서 그걸 물리쳐야 되는 것으로 보는 정도까지 빠지는 것을 이제 극단으로 본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기형적인 독립생활로 가는데, 그건 주로 뭐냐?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자립생활로 상상해버리고, 우리 보통 자립이라고 하면 스스로 해결한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자립생활인가, 이런 의문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개인의 선택을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될 것 같은 오류에 빠진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하나씩 조금 살펴볼게요. 우리 보통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걸 자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보통 그런 사람 없고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는 건데, 타인, 즉 환경체계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자립이라고 하는 거는 타인의 도움도 받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 정도를 이렇게 상관하는 개념으로서의 자립이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 하나도 없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걸 자립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는요, 자립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이제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자립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홀로 다 자립이라기보다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의 자립, 그래서 공생 속의 자립, 이렇게 생각해야 마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또 개인의 선택을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될 것 같은 오류에 빠진다.
라고 하는데 저는 가능하면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개인의 선택은 모든 것에서 우선할 수 있도록 하되 어떤 상황에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또 제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사회적 위협이 현저한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법률에 따라서 제약할 수 있고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또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개인의 선택을 완전히 모든 경우에 어떠한 것에서도 다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극단이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지역생활이라고 쓰신 게 아니라 보편적 지역생활이라고 썼는데 저 이거 단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의 통념상 다수가 살아가는 그 지역사회 생활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보편적인 걸 하는데,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이 되려면 어디까지는 침해당하는 것이고 어디까지는 상호작용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어느 수준까지는 개인의 선택을 인정하고 어느 수준까지는 상황에 따라서 제약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기준 자체가 이제 보편적인 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하나 더 궁리해 봐야 될 건, 그럼 어디까지 제약해야 보편적인 것에서 벗어나는가.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의 다수가 상당한 정도로 보통의 경도로 하는 것을 보편적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보편적이라는 것도 계속 변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저는 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동적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유동적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딱 현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 그래서 보편이라고 하는, 타당이라고 하는 요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사회사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선택의 수준이 점점 확대되어 온 것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극단적으로 보였던 수준도요, 앞으로는 당연한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도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편적 생활을 해내기 위해서는 보통의 인간관계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보통. 그래서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지역생활은 든든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우리 보통 그러듯이. 우리 보통 어때요? 직장의 영역 관계 안에서도 살아가고 친구 관계 안에서도 살아가고 또 하는데, 요새는 또 온라인 안에서도 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직장이든 친구든 다 오프라인 관계 속에서 살아갔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또 온라인 사회라고 하는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중첩적으로 이렇게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친구 만나가지고 여기서 풀기도 하고, 또 직장과 친구에서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여건이 잘 안 되면은 또 온라인에서 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계속 중첩적으로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그러하듯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관계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지만 의도적 지원이 필요한 커뮤니티 케어에 포함될 수 있다. 왜? 많은 발달 장애인은 관계가 빈약하고 현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하여 여러 복지 정보나 기회로부터 배제되는 상황이 잦은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의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보통의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면 보통의 사람들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들이 거의 대다수긴 한데, 요런 상황적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사업가가 좀 더 의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지원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정리해 보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의 경우라는 뜻이고요. 요것에 반대되어지는 뜻으로 지금 의도적 지원이라고 쓰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의도적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보통, 자연스러움 이것과 대비시켜 보면 인위성이 조금 더 가미된다라는 뜻일 거고요. 그래서 인위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썼는데 저는 이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위적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떤 방식이 돼야 되느냐면 자연스러워져야 보통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시작은 인위성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는 그 방향은 자연스럽고 보통에 가까워져야 된다.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실천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아까 보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요새 온라인 비중 엄청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온라인 비중이 높아지고 넓어지고 커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돕는 발달장애 당사자도 사실은 온라인이라고 하는 영역들을 이제 무시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 즉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회생활의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온라인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조금 지역이라고 하는 걸 괄호 열고 사회생활이라고 조금 말하고 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온라인 사회로 변화되는 보편적 기준도 좀 담아낼 수 있겠다 싶고요. 이렇게 또 써야 발달장애인도 당사자도 온라인 사회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구나. 이게 우리의 역할이겠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더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새는 좀 괄호 사용해서 지역 사회생활, 지역 괄호 닫고 사회통합 이런 얘기들을 많이 씁니다. 지역사회 이용은요, 지역 이용이 다양해지면 생활도 그만큼 넓어지죠.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생활의 질도 높아지겠죠. 다양성이 있으니까요. 마트, 편의점, 옷가게, 세탁소, 극장 등으로 다니는 곳이 늘어나면 그러면 그만큼 생활과 시간의 활용도 다양해지고 또 바빠지고 할 일들도 많아지고 할 일이 또 많아지면은 그것과 관련된 역량들을 또 개발하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그만큼 또 지역사회 이용이 넓어지고 자신감 들어가고 이게 이제 선순환으로 가겠죠. 근데 우리 보통 사람 다 이렇게 합니다. 처음 갔을 때는요, 남들 어떻게 하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잘 따라해보고 하되 몇 번 가보게 되면 나중에 편안하게 이용하고 또 삶이 윤택해지는 거잖아요. 우리 당사자도 이렇게 되도록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필요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또 관계가 늘어나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공간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과 교류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늘어나면 지역 주민이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전환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외식하는 모습에서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 지역 주민의. 근데 여기에서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외식하는 모습에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생략된 내용이 있어요. 모습을 누가 보는 거예요? 지역 주민이 보면서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아야 마음이 움직이고요. 그래야지 보아야 직관, 감정, 양심 이런 것들, 즉 우리가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 보면은 시스템 1이라고 하는 휴리스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그래야지 이성이 따라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지 않으면요, 이성적인 판단을 자꾸 하게 되는데 직관, 감정, 양심, 즉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비유적으로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직접 관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가 여기 있어요. 발달장애인을 접해본 적 없던 한 식당 사장님은 자주 오는 B씨에게 한두 번 말을 건네면서 알아가게 됐다. 식당에 오면 이런저런 일상을 나누고 자립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기도 했다. 식당 사장님이 도울 수 있는 점은 돕고 B씨도 은행에서 보험 가입하면서 받은 선물이 자신에게는 필요가 없어서 식당 사장님에게 선물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주고받는 상호관계를 이어가면서 사장님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새롭게 되었고 B씨에게 식당은 하나의 커뮤니티 공간이 됐다. 이렇게 적어주셨죠. 이게 제 사례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주 왔다라고 써 있잖아요. 자주 오다 보니까 한두 번 말을 건네면서 알아가게 된 거고, 근데 이 자주 오게 되는 걸 어떻게 한 거예요? 본 거죠. 상호작용하고 보게 되면서 인식이 변화됐고, 인식이 변화되니까 좀 더 쉽게 보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인식은 더 빠르게 변하고, 이렇게 가는 개념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또 뭐예요?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자주 만나게 되면요, 일방적인 것보다는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커지는 거라고 보실 수 있죠. 또 사례로 보면요, 편의점을 자주 가는 N씨는 손짓으로 의사표현을 하는데 보통 사람은 잘 알아듣지 못한다, 이렇게 써 있죠. 보통 사람은 잘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사람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접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요즘 보통 사람들은 당사자와 상호작용하고 관계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보통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도. 그러면요, 보통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분처럼? 여기 편의점 사장님처럼요. NC는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는데 제일 높은 진열대에 있는 커피만 고집한다. 편의점 사장님은 그런 NC가 이상하고, 왜 이상해요? 많이 접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왜 몰라요? 많이 접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편의점 사장님은 기꺼이 걸음을 옮겨 커피를 꺼내준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이에요? 자주 해서 많이 접하는 그 순간이 된 거죠. 그래서요, 많이 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상하다, 몰라 한다, 이런 거는요, 사실은 많이 접하지 못했기 나오는 증상인 거지, 이것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닌 겁니다. 장애가 이상한 게 아니고, 장애는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른다, 이거 많이 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증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달장애인과 지역주민이 상호관계, 상호죠, 이루어가는 모습은 발달장애인 지역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요점이다. 핵심이 뭐예요? 상호성,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일방적 도움을 받는 대상자가 아니라 적절히 이용하고 필요한 도움만 받고, 근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주기도 하는, 즉 필요한 만큼만 도움받되 상황에 따라서는 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과 일상의 모습은 발달장애인과 지역주민 양쪽 모두에게 유익하고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구분해 보시면 주기만 하는 관계, 받기만 하는 관계, 이렇게 되면요, 우등해져요, 주는 사람이. 그리고 받는 쪽은 열등하다고 느끼기 쉽거든요. 이런 관계는요, 오래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근데 또 주는 사람이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받은 사람이 주기도 하면요, 이 둘 관계가 아까처럼 우등해지고 열등한 관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동등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관계는 오래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또 다르게는 동등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호 수용한 가능한 정도의 열등과 우등 정도면은요, 저는 상호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요, 받기만 하고 누구는 주기만 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이런 것들, 상호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보통의 장애인에게는 물리적 접근성이 해결되면 지역사회 이용에 불편함이 없지만, 발달장애인은 심리적 편안함과 포용적 분위기, 알기 쉬운 환경에서 이용을 돕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장애인과 다르게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물리적으로 장애를 유발하는 환경을 바꾸는 활동도 필요하되, 심리적, 지적인 장애 유발 환경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발달장애와 관련해서는 접근하고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여기 예시가 나와요. 한번 볼게요. B씨가 비싼 가격의 브랜드 옷을 샀길래 속으로는 이제 좋은 옷을 사서 입는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점원의 설명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것이었다. 그래서 옷을 사러 갈 때 저렴한 곳이 어디 있는지, 또 자신이 잘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는지 같이 가줄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게 또 누구나 겪는 일이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요, 그리고 또 처음 가게에 가가지고 할 때는요, 점원한테 미안해가지고 막 사오시고 후회하시고 이런 경험들
다는 아니지만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과정인 거죠. 근데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고, 그래서요, 이렇게 한두 번 겪는 실패는요, 실패가 아니라 과정으로 봐야 되고, 그로써 대책이 마련되면 여기에서 이제 성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과정적 사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편의시설들을 이용하는 거는요, 편의시설 자체가 지역사업의 일부고, 그 안에서 원활한 이용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